동산형의 부동산 스캔. 네, 오늘은 또 어디를 가서 얼마나 좋은 물건을 구경시켜 줄 수 있나요? 과연 이제 시청자들이 이 금액을 보고 나서는 현타가 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수백억짜리 물건 가져왔고요. 오, 진짜 재밌겠다. 일단 뭐 내 건 아니지만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강의 스타일하고 유튜브 스타일을 아주 살짝 바꾸려고 해요. 예. 왜냐면 그동안은 수강생을 위한 또는 시청자를 위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얘기를 해볼까 이제부터는. 그래서 김제일은 이렇게 투자하니까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이제 본인 거화 시켜야 되는 거죠. 저희 그 채널에서는 김동산 형님의 그 경매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하시는데 일단 그 물건의 할인된 가격으로 사와서 훨씬 더 남보다 더 좋은 어떤 사업 수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전 물건 위주의 강의입니다. 굉장히 좋은 강의인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또 상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김제일 따라 투자하기. 김제일이 하는 거를 저희가 같이 사실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고 투자를 했을 때 신선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강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 신기하다는 몇백억짜리 물건은 도대체 뭐길래 갖고 나왔을까요? 볼게요. 위치를 보게 되면 오산시 걸동 543번지 외에 한 10피치 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정신병원도 있고 건물 다 때려 부서져 있고 도로도 있고 요번에 이제 입찰 들어가려고 했다가 대출 안 된다고 해서 안 들어갔는데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건 실제 내가 관심 있었던 물건. 지도를 보고 이 물건의 주 포인트는 뭐였냐면 오산 세교 3지구라고 해갖고 수용지예요. 수용지. 그러니까 이거 싸게 사갖고 가만히 기다리면 더 비싸게 국가가 사줘. 수용지니까. 그러니까 가져가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보상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는 리스크는 없어. 어차피 팔려. 그러면 이게 300억에 보상받는 거를 내가 170억에 낙찰받을지 100억에 낙찰받을지 그것만 고민하면 돼. 요즘 투자에서는 가장 완벽한 것 같아요. 서울시도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서울시 내에서 공공재개발하면 현금청산이잖아요. 얼마나 웃기냐면 현금 입주권이 안 나온다고 10억짜리가 5억에 팔려요. 근데 나중에 얼마 보상받느냐면 10억 보상받아. 단순히 아파트 못 받는다고 이게 할인돼서 가격된다고. 이런 것도 재밌는 투자처다. 이게 이제 오산 3세교 지구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수용 당하는 거고 경매 나온 물건은 오산 3세교 지구의 정신병원이 경매로 나왔어요. 오산 걸동의 경매 물건은 금액을 떠나서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기는 곳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수용지다. 그러면 예상 현금 보상가를 예측해서 그거보다 싸게 받았다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거 보상받은 다음에 세금만 잘 내면 된다. 많은 컨셉 중에서 조금 속편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임의경매. 여기서도 하나 이제 힌트가 뭐냐면 병원은 기본적으로 근저당을 설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병원은 일반인들이 못 사요. 금액이 좀 어마무시하긴 하겠지만 330억짜리가 111억 3천까지 떨어진 거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330억에 한 5년 지나면 효용돼서 보상받는데 이 금액에 떨어졌다고 하면 투자 룰에서는 이거보다 쉬운 게 있을까? 세부적으로 또 분석할게요. 대지는 8,000평이고 건물이 5,000평이고 그러니까 임야도 있고 그래도 대지가 전체 5,000평 중에서 뭐 거의 7, 80% 되니까 보상가도 높을 거고 이렇게 이제 번듯한 건물이에요. 건물 보상가만 100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 가봤잖아요. 병원이 이제 폐원되면서 환자들이 열받았나 봐. 그래서 내부 시설을 다 때려 부셨어. 병원차도 다 때려 부셨어. 진짜? 그리고 낙하칠로 살려주세요. 뭐 하여튼 낙서도 엄청 해놨어. 그게 무섭다. 좀 정신병원에 그렇게 했다니까 좀 무서운데? 이거 환자들 소송당하는데 내부 시설을. 이러지 않아요? 다 때려 부서졌어요. 창문 다 깨져 있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겁이 없는데 이거 들어가는데 살짝 무섭긴 하더라고요. 5,000평 건물이 다 막 흉가처럼 돼 있으니까. 어쨌든 330억짜리가 계속 유찰되다가 111억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여기다가 현금 120억을 꼬라박고 5년을 기다린다는 게 조금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공투를 원했어 내가. 그래서 같이 들어갈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탈이 됐어요. 안 하겠다고. 뭐 사람 마음은 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대출 받아서 할까 했었는데 대출을 내 나인을 통해서 3-4군데 확인했는데 다 안 해준대. 이유인즉슨 병원 건물을 다시 운영하는 것도 아닌 거고 현장은 다 부서져 있고 그리고 물론 수용가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겠지만 어쨌든 5년 동안 이렇게 내깔려 놓으니까 정부의 취지하고도 안 맞나 봐. 최대 뽑을 수 있는 대출이 30억이더라고. 그랬을 때 내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만 그렇겠냐. 이거 투자할 사람들은 뻔할 건데 나 같은 놈들일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 내가 현금 100억을 꽂아나? 딴짓해도 될 텐데. 그래서 요번에 내가 안 들어간 거예요. 네. 현금 지불한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한 명이 들어와서 이거를 종전가를 넘어서 170억에 낙찰받아갔네. 이분 얼굴 봤거든요. 네. 썩은 얼굴이던데. 얼마를 더 쓴 거야. 그냥 단독으로 들어가셔도 됐었을 텐데. 그리고 솔직히 이 금액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돈의 가성비가 네. 솔직히 네. 물론 이분이 능력이 좋아서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자는 또 안 나가냐고. 5년을 버텨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나는 은근 예측하는 게 이분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너무 비싸게 받았잖아요. 다시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아파트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이런 물건은 선수들이 들어간다고. 예, 예. 그 금액이 큰 거니까 네. 우리 정확히 김제의 대가리 수준에서 싸워야 되거든. 네. 이렇게 혼자 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예측하는 게 2차에 치하시킬 것 같아. 근데 치하시킬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간평했을 때는 건물이 번듯했잖아요. 네네. 근데 현장에는 다 때려 부서져 있잖아요. 그럼 치하시킬 수 있죠. 받아줘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유가 충분하네. 혼자 튀지 말고 빨리 치하시켜. 현재는 병원인데 어쨌든 정신병으로 요양으로 활용했던 곳인 거고 건물이 총 4개 동 5개 동 정도 돼요. 건물만 5,000평. 그래서 이 건물만 현재 잘 유지하고 보존만 해도 5년 뒤에 건물값만 100억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그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안전한 그림이죠, 네. 사실은. 근데 이슈는 이제 건물을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것까지도 다 계산했어요. 최선순위 근저당, 신한은행, 하나은행, 정부은행이 이제 공담으로 이제 대출을 진행시켜 준 것 같고 네네네. 이거보다 앞선 권리는 없다고 보면 되시고 네네. 하나 이슈는 이렇게 수많은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는데 병원에 무슨 선순위 세입자야. 그래도 병원 내에서 아마 환자들이었겠지. 너무 신기하다. 저것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선순위 세입자가 있냐, 저기? 그러니까 다 신고한 거지. 어머. 병원이 막 부도나게 했으니까. 회원권처럼 돈을 걷었나? 왜 저래? 아니, 그러니까 다 가라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뭐 기숙사로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선순위만 20명 될 거예요. 이거를 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분석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건물 지금 전기 가스 수도 다 끊겼어요. 건물 내부 다 철거됐잖아요. 점유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실제 선순위라고 해도 대항력 없다고 지금. 그래서 세입자 관계는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제가. 네. 그런 권리 분석이 있었고 네네. 요 물건을 근 한 2주 동안 조사를 했고 입찰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번 더 유찰을 생각하고 그때 접근하자고 했었는데 누가 툭 들어갔어? 170억에 낙찰 받아서 네네. 화딱지가 지금 나와갖고 이제 유튜브에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까발고. 취하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치하되라고. 네네. 정신 차리라고. 치하시킬 수 있다고. 네. 여기를 빅마우스를 쓰고 있군요. 이 유튜브를. 아니 왜 혼자 튀냐고. 다 선수들 다 똑같은 다시 아파트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건 선수들 물건이잖아. 그러면 내가 낙찰 못 받아도 차라리 최저가로 받으면 내가 박수 쳐줬겠지. 그래 너가 승자다 요번에는. 같은 머리를 써야지 왜 혼자 튀냐고. 40억 더 썼어? 종저가를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한 걸 보면 이게 유찰가는 네네. 평당 150만 원대고 네네. 공시지가가 250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망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공시지가 총액이 130억이었는데 네네. 이게 111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제일 쌌던 건 맞아. 가격이. 그리고 권리관계를 봤을 때 병원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재산이잖아요. 의료재단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재산 담보권을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 그걸 확인해야 돼.
만약에 허가 안 한 상태에서 이게 경매 진행되면 내가 낙찰 받아도 이거 다시 원서 복귀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 게 또 복잡. 이거 그런 건 어떻게 알아봐요? 이건 이제 보건소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보건소에 가르쳐줘. 물어봐야 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경매하는 사람들은 유치원, 병원 이런 것들은 유치원은 교육부에 물어봐야 되고 걔네들 승인하에 이게 매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야. 네, 이거는. 네. 그러면 이제 낙찰 후 예를 들어서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준 거여서 처분허가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말로만 확인하기보다는 보건행정과에 확인해야지 전화해갖고 그런 사실이 있냐. 그래서 주소하고 이 의료재단 얘기하면서 이거 근저당 설정했을 때 담보권 제공 허가 냈습니까? 그거 물어보면 알려줘요. 법원에서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놈의 법원 인간들은 아직도 불친절은 대표적이네. 화딱지가 나 걔네들 만날 때마다. 그래도 많이 친절해졌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니 욕날 뻔했어요. 저번에도. 싸우면 안 되는데 이제 또 늙어서 막 자꾸 불합리한 보면 싸우게 돼. 아니 되게 불공평해. 본인은 뭐 친절해 보여요? 아니 그래도 자기들은 우리 월급 받고 일하는 인간들이잖아. 네. 순순히 세입자는 한 분 외에 한 20명 정도 있는데 이거를 막 대항력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유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뭐 현장을 가도 점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의미 없다. 이게 왜냐하면 2주 전에 강의 내용으로 나갔던 거니까. 네. 이건 낙찰받고 내가 얘기하는 거고 유튜브에서는. 진행형은 이제 우리 수강생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수강생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아, 수강 여러분들 꼭 하십시오. 끝나고 나서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미납 공공요금은 낙찰자세 전가 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혹시나 또 물어봤어요. 어쨌든 미납 요금은 납부 안 하겠지만 나중에 이 건물을 유지 보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니네 딴지 걸 것 같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법이 조금 확실해져서 낙찰받았다는 것만 증빙하면 기존의 미납금은 이제 전소유자 책임인 거고 앞으로만 잘 내면 해주겠다 그 얘기까지 답변을 받았고 진행사원은 여기가 오산 세교 3지구라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딱 기재돼 있어요. 약 33,000세대. 반도체 인근의 평택이나 용인이나 반도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배후 주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하나 재미있는 게 오산 세교 3지구는 2009년도에 택지지구로 지정됐다가 11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무산됐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계속 포주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 꿀팁이네. 그러다가 이런 거 들어갈 때 잘 알아둬야 되는 팁이네요. 윤석열 대통령 그 시절에 이 지구 지정을 했고 그리고 25년 12월 31일 날 지구 고시를 했고 그러니까 한번 한다고 했다가 망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안 한다고 하면 전쟁 나겠지. 난 되게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이거 말씀하셨을 때 김 대표 이거 몇 년 있으면은 이게 내가 보상받았을까 기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지금 14년 표류했다는 과거 이력은 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저거 왜 표류했는지. 도대체. 대표적인 게 이때 LH도 뭐 부도난다고 했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네. 금융위기 겹치고 경기도의 아파트 전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때만 집값도 막 폭락하고 막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한번 진행했다 망한 현장을 다시 지정했다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하겠다는 거지. 예, 예. 이제는. 그리고 2023년 11월 15일 날 주민 공람을 했고 25년 12월 31일 날 지구 지정을 했는데 이게 두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이 공공택지지구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이 있는데 이게 2023년인지 25년인지를 확인해야 돼. 23년이면 보상가가 줄어들 거고 기존 가격이니까 25년이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른 시점이잖아요. 근데 확인해 봤는데 LH에 또 확인했지. 전화해 갖고 지구 지정일 기준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고. 25년 1월 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평을 하고 그리고 5년 뒤에 보상받잖아요. 그만큼 이제 물가 상승률 빗대 갖고 감평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죠? 네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네네. 보상 투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다 전화해서 물어봐요. 전화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이 언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확인하고. 그 다음 절차는 올해죠. 26년부터 열심히 설계 공모하고 있을 거고 아직
당선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역교통체계 수립할 거고 뭐 교통환경재 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다 받을 거고 네네. 이때 그 다음에 지구단위 승인하고 이후에 보상할 거니까 대략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한 3년 뒤? 늦으면 5년 뒤 예상한 거예요. 그 보상가를 책정했는데 우선은 이게 병원으로 계속 유지보수되고 운영되고 있었으면 건물 보상가는 100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때려 부신 거잖아. 예. 병원이 폐업된 게 아니라 휴업된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인수해서 내가 또 어떻게 운영을 해. 그러니까 현 이 귀신 같은 집을 그 상태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건물 감가상각이 훨씬 심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물 보상가는 최소한의 유지보수, 전기 돌려갖고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전제에 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 생각해요. 5년 뒤에. 건물 가격은 떨어질 거니까. 반대로 토지 가격은 5년 뒤에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토지 보상 예상가는 255억 정도 생각했었어요. 연 한 2.5%씩 상승한다고 쳐서 했을 때 대략 보상가는 한 300억 정도 보수적으로. 근데 솔직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나는 400억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130%, 140%까지 기본 나올 수 근데 어쨌든 이런 게임은 다 나랑 대가리가 똑같으니까요. 그 되게 짜게 볼 거라고 서로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최소 가만히 있으면 300억 보상 받을 수 있는 거를 뭐 170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5년 저 건물 가격에서 조금 더 감가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이거를 아예 내깔려 놓잖아요. 제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해. 그러니까 건물을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돼. 그럼 뭘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유지 보수를. 지금은 쓸 수도 없지. 허가도 사업자 등록이 안 되니까. 딱 들어가면 이제 낙찰 받으면 들어가서 좀 청소나 좀 해놓고 깨끗하게만 해놓는 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게 최소한의 유지 보수. 예. 거기서 이제 뭐 거기 돈 들이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그거 돈 들여서 뭔가 운영을 못 하잖아요. 안 하게 해주니까. 보상 지역인데. 아 그런 것도 있고. 땅값은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땅 가격은 뭐 전쟁 나면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3에서 5%는 꾸준히 오르는데 또 2.5%로 계산했어 내가. 저것도 이제 개발지라고 이제 반영된 가격 아니에요?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다시 2023년이냐 25년으로 결정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개발지로 보상하게 되면 이 공공사업을 위한 취득 및 수용에 관한 법률인가 맨날 까먹긴 하지만 네네네. 그거는 이제 수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개발 이익을 배제시킨다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발표했을 때 지가가 많이 상승하면 공람위를 기준으로 간평을 해버려요. 네네. 그리고 지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법에는 지구지정 고시일이 간평일이니까. 근데 이걸 물어봤더니 그게 오산세교가 그동안 많이 폭등 안 했다고 생각하나 봐. 23년도에 후보지에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LH가 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간평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개발이익이 배제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때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5년 뒤에 보상받잖아요. 그럼 매년 오를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보상받는 거고 오르면 오른 대로 보상받는데 주변이 다 반도체 벨트인데 어떻게 떨어지겠어. 땅 가격이. 그래서 연 2.5%씩 복리로 계산한 거예요. 제가요. 지난 저희 영상 돌려보시면 지금 토지 감정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기본 이론을 말씀해 주신 곳들이 있으니까 또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300억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솔직히 난 400억 받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저한테도. 그리고 이제 대출을 확인해 봤는데 뭐 다 내가 직접 지점장님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이제 23년 차인데 부동산 투자. 다 안 해준다고요, 대출을. 못 해주는. 못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규제책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단순 대출은 다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낙찰받은 분이 무슨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비용을 생각하니까 취등록세만 7억이야. 워낙 덩치가 크니까. 이거는 110억에 낙찰받았을 때 계산한 거예요. 하나 걱정스러운 게 보유와 관련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별도 합산인지 종합 합산인지가 좀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폐건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보유세가 확 늘어나. 네네. 금액이 5년치를 계산해 보면 이 건물이 폐건물이 아니라 기본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건물이라고 인정받아야지만 종부세를 안 내나요? 네, 종부세를 3억 정도 내는데 이게
쓸모없는 건물로 판단하는 것 동시에 16억 8천으로 늘어나 세금이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유지보수 해야 된다. 네. 내까놓을 수가 없다고. 제 말 이해하죠. 관리는 최소한의 무인으로 최소한 비용으로 청소하겠다고 해서 5년 잡았을 때 한 3억 5천 잡았어요. 1년에 7천씩 잡아서. 이제 손익을 따지면 낙찰가 115억에 재비용 한 3, 40억 들어간다고 보고 내가 실제 110억에 낙찰받아도 150억을 지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170억에 받았으면 200억 이상 지불한 거라고. 그리고 300억 먹는 건데 5년 뒤에. 그게 가성비가 있냐고. 빨리 취하시키라고. 하여튼 300억이라고 150을 빼게 되면 세전이익이 150억인데 여기에 대출 받아갖고 뭐 하게 되면 수익률이 한 200% 정도 된다고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무너진 게 대출이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너무 많은 돈이 박혀 있어서 워낙에 기술력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수익성이 나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70억이라고 생각하면 5년 동안 버텨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3년 안에 되면 대박이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맞히겠어. 그러면 자기 비용이 최소 200억 이상 들어간 거라고. 거기서 이제 100억 먹는 게임이라고 하면 200억 들어가서 100억 먹는데 5년 뒤면 수익률이 어때요? 본인 안 할 거잖아. 아니 원래 그럼 본인 안 할 거잖아.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오래 못 있으면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우리 이런 걸 바라시는 또 분들도 있으니까 공동 투자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그렇죠. 기획도 해볼 거겠네요. 그래서 내가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럼 공동 원래 투자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약간 사기꾼들 경매하는 분들 그런 미꾸라지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좀 진정성 있게 좀 이거는 같이 뭐 해볼 만한 건데 아쉽네. 각자 명의 들어가서 각자 가져와서 각자 세금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할 것을 아쉽다. 그거 이제 이걸 내깔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큰 땅은 내 깔려나.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인근의 산업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야적장이나 뭐 장비, 그 쓰레기 같은 거 넣어놓고 이것도 불법이에요, 솔직히. 하면 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벌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봤고. 여러 가지 고민했네요, 진짜로. 그거 주차장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대형차들. 그렇죠. 이거 하게 되면. 이건 합법 아니에요? 주차장 용도변경 안 되나요?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돼요. 안 돼요. 신도시다 보니까 지정됐으니까. 약간 이것도 그걸 불법이야. 감안해서 벌금 낼 거 생각하고. 그렇죠. 그냥 그린벨트에서 많이 그린벨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그런 그 김포 마곡지구 있잖아요. 네, 마곡지구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 논에다가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그렇죠. 두 가지 다 내고 벌어들이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도 한 달에 2천 3천만 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뭐 관리비도 뭐든 보전하는 거니까. 대형 트럭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좀 싸거든. 그렇죠. 서로 초이스가 맞아떨어지더라고. 그거 한번 이거를 제일 좀 기대했어요. 왜냐면 이거 낙찰받으면 동산이 형 촬영 오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예. 동산이 형 조회수가 아니라 홍보해갖고 영화 촬영지로 대관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딱 그 공포 영화 찍기 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공포 체험 같은 거. 근데 이것도 불법이긴 해. 체험장 같은 거 만들어도 돼. 그것도 불법이야 또. 불법이긴 떠나서 이게 촬영하게 되면 이제 사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험이 들어가? 사업자가 안 나오는데. 사업자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인데. 뭔가 한번 찾아봤으면 어쨌든 뭔가 틈새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낙찰받고 고민한 사항이어서 깊숙이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한번 이 정도로 활용하게 되면 그래도 한 2, 3천은 뽑아 먹겠다. 그럼 어느 정도 또 이자도 조금은 낼 수 있겠다. 충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고. 근데 마지막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낙찰받았는데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불허가 신청할 수 있다. 왜냐면 철거한 상태니까. 하여튼 이제 결론은 종전권을 뛰어넘은 사람이 한 분이 입찰해서 낙찰 받아갔는데 본인이 정확한 계획이 물론 근데 돈은 돼요. 돈은 되는데 본인이 정확한 계획 하에 있으면 응원해주고 아니면 불허가 신청해라. 사실 이거 보면서 큰 그 물건이었어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눴고 근데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얼마나 있다가 돈이 받을 것이냐라는 거하고 감정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냐 진짜로 감정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거기서 이제 이슈가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가격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깊게 좀 분석해 보셨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받고 나서 운영이나 갖고 있는 어떤 그 보유에 대한 부담들은 또 어떨 것이냐 그쵸. 이런 것들도 면밀히 좀 살펴봤었었는데 저는 말씀 덕분에 엄청 재미있는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의료법인에 대한 경매 물건을 볼 때 여러 가지 또 상세히 검토해야 될 이야기들도 들어서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강의 신청해 주시고 뭐 구독, 좋아요, 알림 통해서 저희 우수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었으면 좋겠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채널이 많이 성장했고 조회수도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